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경 여력대의 이정렬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때마침 에코프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간접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함께 좀 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은, 일단 이거 보기 전에 우리가 이거 먼저 보고 갈게요. 자, 에코프로 투자 설명서입니다. 2021년 10월 8일에 나왔던 건데, 우리가 좀 시간은 좀 지났지만, 어떤 기업인지 파악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내용들 한번 보겠습니다. 리튬 있죠, 리튬. 리튬, 수산화 리튬이 있습니다. 수산화 리튬, 산소, 질소, AMP, 인베션, 이노베이션, GEM, CNG, BM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게 보면은 이치전지의 양극활 물질,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전해액. 자, 이 핵심 소재들, 이차전지를 생산하는 핵심 소재들이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수산화 리튬, 전구체, 양극재, 리사이클까지, 니켈, 코발트, 망간 있죠. 수산화 리튬, 전구체 다 있죠, 다. 이 이차전지의 소재를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그런 그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리튬, 수산화 리튬, 이게 요즘 최근에 좀 핫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그룹의 리튬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주목을 하면서 최근에 좀 강세 흐름들을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무리는 아니겠죠. 자, 리튬, 니켈, 코발트. 이전에 주목받지 못했던 핵심 광물들이 뜻밖의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전기차 인기와 대중적 확산으로 인해서 핵심 광물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자, 리튬 가격은 매주 최고점을 찍고 있으며 니켈 역시 10년 만에 최고가를 갱신했다. 완성차 기업까지 직접 핵심 광물 확보에 나서는 사활을 걸고 있다. 그야말로 지금 난립니다. 배터리 소재, 리튬 이어서 흑연 가격도 급등하냐. 최근엔 리튬 가격이 좀 떨어져서 좀 주가가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이것도 확실하게 제가 좀 잡아드리도록 할 텐데, 탄산, 수산화, 리튬, 이 두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이따 잠시 후에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에코프로 BM, 중장기 로드맵 상향. 계열사 빠른 확장이 돋보인다. 에코프로 BM을 가지고 있는 것도 에코프로입니다. 자, 에코프로 BM은 배터리 원재료인 전구체, 니켈, 리튬 26%를 내재화하겠다고 계획을 발표를 했다. 에코프로가 되겠죠. 에코프로. 자, 충분히 리튬과 이차전지 소재 쪽으로 중요한 기업이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번에 리튬 가격의 변화, 우리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2017년도입니다. 이게 RMB가 위안으로 환산한 가격이에요, 위안. 자, 2017년도 4월 수준은 119원. 그리고 쭉 떨어지면서 70, 65, 40, 39, 34, 34까지 떨어졌습니다. 34, 35. 2020년도는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2020년도까지는, 말까지는 36, 37위안 거저였어요. 자, 이때 당시에 리튬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광물 회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수익성이 별로 안 좋았겠죠. 안 좋았기 때문에 거의 증설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증설이 많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수익성이 안 좋으니까 증설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유지만 하고 있었는데, 2차전지 쪽에서 지금 갑자기 붐이 일어나죠. 우리가 2차전지가 갑자기 뛰게 되고 상용화가 진행이 되고, 연구개발하는 거는 2020년도 당시였겠지만 2021년도부터 불과 작년부터 상용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배터리 소재 쪽이잖아요. 소재, 리튬. 보통 이제 리튬이라고 하면은 탄산 리튬하고 수산화 리튬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 리튬이라고 하는 그 기준은 아직까지는 탄산 리튬입니다. 탄산 리튬. 다만 이제 수산화 리튬이 최근에 자주 얘기가 나오는 것들은 자동차용 배터리에 수산화 리튬이 많이 쓰여서 그런데, 니켈 함량이 높아질수록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는데, 하이니켈 배터리를 만들 때 수산화 리튬이 니켈하고 반응에 좀 더 효율이 좀 좋다라고 해가지고 많이 사용이 되는 추세입니다. 일단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수산화 리튬 가격이 그만큼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리튬 가격이 2021년도에 들어서면서 배터리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고 증설이 하지 않는 상태, 즉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되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고공행진 상승을 합니다. 다 160, 150 위안들, 과거 2017년도 150 위안을 2021년도 9월 달부터 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2021년도 12월이 240위안, 그리고 쭉 올라가면서 460위안, 2배 이상 올라갔죠. 여기 이 대비해서 쭉 올라갔고 2022년 3월에 잠시 주춤했습니다. 잠시 조정을 받았어요. 잠시. 얼마였냐면 472위안 수준이었는데 여기에서 427위안 수준들까지 떨어졌습니다. 잠시 조정을 받았죠. 이 구간 잠시 이 구간. 자, 그 다음에 다시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지금 577위안까지 올라갔어요. 581위안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가격이 어떻죠? 자, 최근의 가격이 559위안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우리 상식적으로 봅시다. 리튬을 취급하는 광물 회사라고 한다면 이때가 영업이익률이 가장 안 좋았을 거고, 그리고 이때보다 이때 뭐 불과 3월에서 5월, 4월, 5월 가격이 좀 떨어졌습니다. 수익성이 악화가 되긴 했겠지만 이때보다 수익성이 악화가 됐을까요? 자, 그리고 이때 우리가 581위안 수준들 11월까지 581위안, 그리고 지금 여전히 559위안 수준이에요. 자, 이렇게 됐을 때 4분기 실적은 더 어떨까요? 자, 그럼 리튬을 취급하고 있는 기업들은 수익률이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 리튬 가격이 떨어져서 주가가 떨어졌다. 이거는 여론몰이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압니다. 이 가격의 리튬 가격의 동향을 이제 알아요. 아는데, 자, 그럼 리튬을 취급하는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좋아질 거냐, 낮아질 거냐,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에코프로를 한번 봅시다. 에코프로를 봤을 때 영업이익률 분기, 3분기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예요. 리튬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서프라이즈가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자, 당시에 2022년도 3월, 그리고 당시에 9월, 10월, 11월까지 계속 가격은 올라갔습니다. 자, 이전에 2021년도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고 있죠? 2019년도, 2017년도 매출이 3천억 원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1조 5천, 그리고 5조, 8조, 10조. 자, 그러면 영업이익이 865원에서 610원. 자, 610억, 그리고 8,700억, 6,100억, 그리고 8,700억, 1조 1000억까지. 리튬 가격이 떨어진 건가요? 떨어진 건가요, 이게? 떨어진 건가? 저는 모르겠어요. 일단 뭐 각자 판단하기 나름이시겠지만 영업이익이 865억 원 수준입니다. 당시에. 근데 단기순이익이 7천억이 나왔어요. 단기순이익이. 매출이 1조 5천억 원. 그리고 단기순이익이 8천원이 아니라 2,700억 원이 나왔어요. 2,700억 원. 단기순이익이. 자, 그럼 2,700억 원 수준들, 좋다 이겁니다. 자, 우리 PER이 11배 수준이잖아요. 2,700억 원 수준에서 우리 EPS 11,334원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을 했을 때, 우리 13만원,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13만원. 11배 수준들이죠. 지금 PER이 퍼가 11배 수준이에요. 11배 수준. 자, 그러면은 13,000원, 올해 4분기만 지나면은 이게 확정이 될 건데, 지금이 추정하고 있는 게 4천억 수준이에요. 4천억 수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영업이익이 4천억. 자, 여기서 단순히 1분기부터 계산하면 되죠. 단기순이익. 조금 훼손되긴 했는데, 428억에서 1,024억, 1,747억. 자, 그리고 영업이익이 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3분기도 이 정도는 예측을 하진 않았었습니다. 더 그 이상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적어도 1,700억 원, 2,000억 원 수준을 맞춰진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1,000억 원 가량만 맞춰진다라고 해도 4,000억이에요. 4,200억 원. 자, 그럼 단기순이익이 여기서 자, 보수적으로 잡는다라 했을 때 12,000원 수준으로 잡겠습니다. 12,000원. 자, 13만 원 수준에서 12,000원 수준들. 자, 10배 수준이에요. 10배. 그리고 우리가 2만원, 27,000원까지, 물론 이제 니켈 가격이 계속, 리튬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해야 되는 조건부가 좀 붙긴 하겠지만, 영업이익률은 더 좋아질 겁니다. 캐파도 더 증설이 될 겁니다. 자, 제가 이때 당시에는 리튬 취급하는 기업들을 증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공행진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기업들이 수익성이 좋아지니까 증산을 하기도 했겠죠. 하기도 했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산보다는 공급이 더 빠릅니다. 왜냐면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법안이라고 하는 이게 미국 내에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해져 있는 그런 국가에 취급하는 그 광물만 이 보조금을 주는 걸로 이제 법안이 좀 정해졌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게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 인프라를 재편을 하기 위해서, 공급망을 재편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간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증산에는 하긴 열심히 하겠지만 제한적이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리튬에는 제한적이다. 자, 그렇게 되면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보겠죠. 자, 그렇게 되면 적어도 8천억 원까지 영업이익이 증가가 된다라고 쳤을 때, 자, 2만 원, 2만 7천 원. 자, 우리 멀리 보지 않고 딱 2년 뒤에만 딱 볼게요. 13만 원 수준에서 2만 7천 원 하면은 불과 4배 수준이에요. 4배 수준. 지금 가격이 저는 100% 물론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만큼 기업도 커졌어요. 앞으로도 커질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가격이 높은 수준이냐 낮은 수준이냐, 이거는 떨어질 때마다 기회다. 기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제 리서치 센터에 올려드린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그대로 올려드리긴 했었고요. 자, 이 내용들 잘 정리를 해서 올려드렸는데요. 리튬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탄산 리튬하고 수산화 리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산화 리튬 얘기가 자주 나오는 게 자동차용 배터리, 수산화 리튬이 많이 쓰여서 그렇습니다. 니켈 함량이 높아질수록 에너지 밀도가 높아진다라고 설명드렸었죠. 하이니켈 배터리를 만들 때 리튬 이야기할 때 탄산 리튬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이 가격들 차트 설명도 드린 거고, 자, 중요한 거는 전 세계에서 광물에서 캐는 리튬 생산량이 8만에서 31만 톤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이게 2016년부터 증가가 됐죠. 늘어났어요. 가격이 떨어졌어요. 늘어났기 때문에. 자, 여무에서도 마찬가지 리튬을 캡니다. 우리 여무 호수, 포스코 좀 유명하죠, 지금.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에서 12만 톤에서 25만 톤까지 늘어났습니다. 자, 합치면은 21만 톤에서 58만 톤으로 2배 넘게 늘어난 수치임에도 여전히 가격들은 상승을 했습니다. 여전히. 2025년도 리튬 수요는 150만 톤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여전히 증산을 했다라고 했을 때 생산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2배 이상 21만 톤에서 58만 톤까지 증가가 됐어요. 근데 2025년도에는 150만 톤을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보면은 배터리 원재료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뭐 LG 에너지솔루션 뭐 있고, 대충 미국 내 그리고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리튬을 확보를 하기 위한 움직임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증산 또한 당분간은 쉽지 않은 만큼 리튬 가격은 당분간 상승세를 그려갈 가능성들은 매우 높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리튬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거둘 정도의, 우리가 투자 심리 자체를 투자를 거둘 정도의, 손절을 할 정도의 불안감, 주가가 이 정도로 하락할 정도의 과도한 우려. 물론 다른 기업들도 리튬 같은 기업들 주가가 충분히 상승을 한 거에 대한 부담으로 차익 실현 조정 흐름들은 나오는 것들은 있긴 있겠지만, 자, 과연 이게 지금 과도한 우려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투자자들이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이거를 기회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은 이거를 우리가 손절을 하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떨어졌을 때 대응을 잡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볼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자, 이 내용들은 제가 이제 공부방에 계속 올려둘 상태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은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에코프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 조금 제 이런 인사이트, 제 의견들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요. 물론 이제 공부방에 들어오시면은 다양한 내용들을 계속 올려드리기 때문에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 분 한 분씩 들어오시고 종목들도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도움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